지금은 속이 편하다 못해 늘어지는데 아버지 잘못 둔 죄로 엄마와 함께 지난날 모진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눈이 처져서 그냥저냥 평범한 주부처럼 보여도 어린 시절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어서 내공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걸 가지고 아버지께 고마워해야 하나 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 물려주고 피 물려준 존재인 걸 생각하면 아버지 대우는 해야 하는데 저는 차라리 페류나가 낫지 싶게 아버지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이랍니다. 제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리자면 아주 어릴 때는 그나마 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법 근사한 금발에 옷도 화려하고 그럴듯한 인형을 가지고 노는 기억이 나거든요. 물론 지금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마론 인형 같은 것은 아니고 통통하고 큼직한 목석같이 무거운 인형이었는데 아무튼 당신은 몰랐어도 커서 생각해보면 꽤나 비싸 보이는 인형이었습니다. 밑으로 젖먹이 남동생이 있었고요. 회사원이었던 아버지는 그때만 해도 건실하고 자상한 남편의 아버지로 집에 웃음꽃이 피었었지요. 그러다 갑자기 아빠가 집에 안 들어오시다 며칠 만에 선물 들고 오고 또 안 오시다 들어와서 말 한마디 없이 나가고 이후로는 한참 만에 얼굴 찡그리고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다가 결국에는 집에 안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버지가 일하느라 바쁘신 줄 알았죠. 그러나 엄마도 외출이 잦아지시고 파김치가 되어 집에 오셔서 따로 만나시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계속 아빠 없이 살다가 나 국민학교 저학년 3학년 때쯤이었나? 밤늦은 시간에 깨어서 엄마가 없길래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다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술에 엄청 취해서는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그때 엄마 표정은 이상하게 기억이 나질 않네요. 엄마는 계속 우리들이 자니까 그냥 나가라고 밀치고 아버지는 할 말 있다고 버티고 조용히 하라는 엄마 손을 뿌리치며 난리였는데 그렇게 계속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안방으로 들어왔죠. 근데 그 여자 배가 엄청 커서 어린 나조차도 임신했구나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말만 하고 나온다면서요. 뱃속에는 어쩌라고 여기서 이렇게 뭉구적거리고 있어요? 아직도 미련 남았어요? 그래도 이젠 소용없는 거 알죠? 영희 엄마, 제 배 보이시죠? 어차피 이의하고 끝난 마당에 서류 정리 좀 해주시라고요. 영희 엄마도 그 편이 후련하고 낫잖아요. 부탁해요. 알았으니까 나가 있어. 왜 방까지 들어와서 그래? 그래도 애들 엄만데 내가 인간적으로 용서 구할 시간은 줘라. 질리게 정말. 봐요. 이런 사람이에요. 나 좋다고 들러붙어서 집에 가라고 해도 안 들어가고 그러더니 임신한 거 알고부터 다시 이 집으로 기어들어오려고 안달이었거든요. 아줌마도 이런 인간 안 보는 게 나을 거예요. 나는 당장의 출생신고 때문에 이러고 있지만요. 애 깼네. 영희야, 입을 덮어. 이 사람들 금방 나갈 거니까 얼른 입을 덮고 귀 막어. 볼 것도 들을 것도 없어. 당신들도 나가서 싸워요. 당장 나가요, 당장. 내가 도장 찍어줄 테니까 사과도 뭣도 할 것 없이 나가요. 왜? 아빠 온 거 알아본 건데 핏줄이 달래 핏줄이야. 영희야, 그래 아빠야. 이리 와. 엄마하고 긴이 할 말이 있어서 온 거거든. 근데 엄마가 자꾸 이혼하자고 이 난리다. 눈 딱 감고 봐주면 될걸. 못됐다, 그치? 영희는 아빠 필요하지? 대답 좀 해봐. 당장 나와. 그게 내 앞에서 할 소리야? 굳이 찾아가야 한다고 고집 부릴 때부터 내 이상하다 했어. 여자가 싫다잖아. 얼른 나와. 사실 이때까지 엄마와 아버지는 떨어져서 지낼 뿐이지 이혼은 안 했는데 결국 이 여자가 쳐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이혼했습니다. 사실 쳐들어왔다는 표현도 그렇네요. 이미 아버지와 같이 우리 집에 들어와 거실에서 기다리다 낌새가 이상해서 안방으로 들어온 것이라서요. 이것이 조강지처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인지 저는 커서야 알았습니다. 나 혼자 사는 집도 아닌 아이와 사는 집에 허락도 없이 배부른 여자를 집에 들여 기다리게 하다니요. 그러면서 이혼은 안 하겠다니. 동시에 여자 둘을 물먹이고 딸인 저를 찾아대던 아버지의 애절한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합니다.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 엄마가 화병이나 암 없이 이렇게 평온하게 사는 것이 용하다 싶고요. 결국 팔려가는 소처럼 그 여자한테 이끌려서 아버지가 안방에서 나가던 모습을 똑똑히 본 저는 가끔씩 내가 엄마가 되어
남편에게 당하는 꿈을 꿀 정도로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다행히 그 일 이후로 아버지는 정말로 집에 안 왔는데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학교에서 집에 오다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별로였지만 뜬금없이 할머니 보러 가자고 하는 바람에 따라 나섰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상한 일이지만 엄마는 아버지가 집에 오든 말든 시댁에 찾아갔고 아버지와 이혼한 후에도 명절이면 친가에 우리를 인사 보냈거든요. 이해가 잘 안 가지만 별다르게 외갓집이라고 부를 만한 존재가 없어서 우리에게 비빌 언덕이라도 마련해 주려고 그랬나 싶은데 엄마는 언제나 친가 앞에 우리를 내려다주고 이틀 후 아침 10시에 데리러 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일단 설날이나 추석 되면 무조건 친가 먼저 가고 이모네 집에 갔습니다. 그러나 이모와 엄마는 사이가 별로 좋지 못해서 저희에게도 뚱했고요. 그랬습니다. 이모는 어릴 때부터 가수 지망생이라고 공부고 뭐고 팽개치고 앨범 내준다는 할아버지 만나 살았는데 앨범은커녕 여기저기 무명 가수로 얼굴 팔리며 푼돈이나 버는 데다 할아버지가 아파서 자식들이 돈 관리하면서 생활비마저 끊겨서 우리가 가는 것도 안 반가워했습니다. 우리 엄마 붙들고 맨 남자욕만 하고요. 아무튼 아버지는 마음에 안 들어도 큰아빠 작은아빠 고모들은 썩 좋은 데다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도 아버지가 밖으로 도는 게 미안했는지 엄마에게도 잘하시고 우리들도 꽤 예뻐하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보러 가잔 말에 냉큼 아버지 차에 탔는데 모르는 여자가 타 있었습니다. 저번에 본 임신한 아줌마는 아니었고요. 생판 다르게 생긴 상큼한 언니였는데 나를 보더니 엄청 반가워하면서 저를 안는데 이름까지 알고 있는 거 있죠. 게다가 제 뺨을 마구 부비면서 꼭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로 귀엽다고 너스레를 떠는데 아버지에게 오빠 하면서 내려가는 길 휴게소마다 들러서 화장실 데려다주고 친엄마처럼 온 매무새를 정리해주고 휴게소마다 간식을 바리바리 사놓고 먹였습니다. 엄마는 이런 휴게소 군것질을 비싸서 잘 사주지 않는 데다 동생과 나눠 먹어야 해서 별로 못 먹었기 때문에 신이 난 저는 그 여자의 정체에 대해 깊게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는데 친가에 가서 할머니를 보고 이상한 것을 알았지요. 아이고 어서 와라. 이쁜 것 피곤하지 않았어? 저번 달에 오고 뭘 또 왔어? 둘이서 데이트나 하지. 근데 왜 내냐? 어머 영희 아냐? 아니 쟤는 뭐하러 데려왔어? 지 엄마한테 말하면 어쩌려고. 머리 굵어질 만큼 굵어져서 이젠 무조건 지 엄마 편든다. 기집 애들은 그래. 하영이가 보고 싶대서요. 애 좋아하잖아. 머스마보단 나아 그래도. 남자애라 자발 맞아서 오는 길에 엄청 시끄럽고 하영이가 엄마 보러 같이 가자고 하네. 김치 좀 부쳐줘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엄마가 부쳐준 김치전이 제일로 좋대. 그럼 어쩜 말도 저렇게 이쁘게 하는가. 내가 100장 부쳐줄게. 많이 먹고 싸가지고 가 하영아. 영희도 지 아빠랑 오는 건 처음이라 내가 낯설어서 실언을 했네. 그래 이쁜 언니하고 오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좋았겠다. 얌전히 테레비 보고 있어. 호기심에 보여달라고 했는데 오빠한테 저렇게 큰 애가 있는 줄 몰랐네요. 가만히 보니 오빠 별로 안 닮아서 신기하더라고요. 서로 간에 정도 없어 보이고 엄마가 애 붙들고 욕을 하나. 아무튼 미워도 그러면 안 되는데 참 어머니 영희는 오는 길에 내내 먹여서 배고프지는 않을 거예요. 전화 주세요. 제가 뭐 도울 일은 없어요? 저는 아무리 해도 이런 말 안 나는 게 김치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면 솜씨인가? 에이 잘 모르겠다. 오늘 배워가야지. 저 듣는 데서 묘하게 엄마를 헐뜯고 취급하는 할머니와 여자를 보며 저는 뒤늦은 참을미를 하며 먹은 걸 다 토했는데요. 추석이며 설에 내려왔을 때 친절했던 할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엄마에게도 안 보여준 미소와 환대를 하는 할머니는 이 여자를 아주 잘 알고 있는 듯 했고 여자도 스스럼 없이 앵겨들었습니다. 무척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요. 특히 저는 무덤덤하고 그저 말없이 저나 동생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따금 눈 마주치던 할아버지가 여자가 있는 주방으로까지 따라 들어가 도란도란 말을 붙이며 웃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친가는 아버지가 엄마 아닌 다른 여자를 데려와도 아무 상관없단 거잖아요. 제가 본 그 임신한 여자에게도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왜 우리 엄마에겐 이러지 않았는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미웠습니다. 여자가 김치전을 먹으며 제 앞에 한 조각 내밀 때
저는 다시 토가 올라왔는데 할머니가 그런 제 등짝을 때리며 눈을 부라렸고 할아버지가 혀를 찢하고 찼는데 여자는 내려올 때와 다르게 말로만 괜찮다며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며 비릿하게 입을 비틀어가며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상황에서 철저한 방관자였고요. 결국 집에 가는 거 그냥 데려와서 저를 집에 데려다 줘야 한다는 핑계로 바로 올라올 때 할머니가 하여간 애물단지라며 탐탁지 않게 엄마한테 할머니 만났다는 말은 말라는 당부를 하셨는데 그 면생에 침을 뱉고 싶은 충동을 꾹 참고 유리창을 올렸죠. 사실 엄마가 우리 명절에 친가에 보낼 때 친가 식구들도 우리 아버지가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당신들도 소식 끊긴 지 오래라고요. 심지어 외국에 나갔나 하더니 아버지 여자친구 이름까지 불러가며 그렇게 엄청 친한 모습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만날 때마다 엄마는 어쩌고 있냐며 그 인간이 하루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데 라며 미안해했는데 다 쇼였던 겁니다. 아버지가 여자와 같이 오면 노발대발하면서 쫓아내도 시원찮을 판에 엄마에게 꼰지른다며 왜 데려왔냐고 탓하다니요. 엄마는 당신은 남이라도 아버지의 자식인 우리는 친가에게 의미가 있다 싶어 보내신 모양인데 친가에게 우리는 결국 남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엄마에게 진탕 혼이 나고 사실을 다 말하고 그날로부터 친가와 아예 연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남겨진 우리는 배신감을 느낄 틈도 없이 먹고 사느라 고군분투했는데 엄마는 우리 남매를 먹여 살리려고 정말 고생하셨죠. 아버지가 안 들어오실 때 외출했던 것도 일을 하러 가신 것이었는데 그때는 변변한 직장이랄 게 없이 닥치는 대로 했다면 이혼 후 본격적으로 공장 일을 하셨습니다. 원래 퇴근 시간이 오후 6시인데 돈 더 받으시려고 잔업까지 보통 8시, 가끔 공장이 바쁠 때에는 10시에도 퇴근하셨어요. 자연히 집에 저와 남동생 단 둘이 있는 날이 많았는데 동생이 참 저에게 못되게 굴었습니다. 숙제도 못하게 방해하고 다 해놓은 숙제 찍기도 하면서요. 우리는 아침은 고사하고 둘이서 하루 생라면 하나로 때울 때도 있었는데 반 나누어 둘이 나눠 먹고 또 반 나누어서 저녁으로 먹었죠. 몰래 엄마가 한 박스 당시 40개들이 라면을 사두시면 한 달을 먹어야 합니다. 이마저도 넉넉하진 않는데 그런데 동생이 애들과 생라면 부숴 먹는다고 학교 가져가서 제 몫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제가 고학년이라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는데 동생은 도시락값 대신 자기가 먹은 거라고 뻗대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저한테 푼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고 동생이 고학년이 되면서 조금 철이 드나 했지만 조용한 성격의 멸치 몸인 동생은 친구들도 흙수저인 친구들만 사귀어서 우중충했습니다. 실은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밖에 나돌아다니는 것도 돈이 드니 집에서 그렇게 낡아빠진 TV 시작하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죠. 성적은 영어랑 수학 빼고는 암기 과목들에서 성적이 잘 나와서 중간치기는 하면서 할 일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던 날 우리와 차원이 다른 저승사자 모두였던 엄마의 얼굴에 서서히 화색이 돌더니 음식들을 사들고 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냥 누가 우리 주라고 사줬다는데 한창 배고플 나이였던 우리에겐 참 고마운 분이셨죠. 그리고 새아버지를 만나던 날 우리는 엄마의 남자라는 존재보다 오늘은 뭘 사주실까 기대감이 만발했죠. 아니 애들 보러 와서는 웬 넥타이에 양복이야 이 사람이. 거기다 그 비싼 걸 왜 2개씩이나 하나만 사오지. 이 시점에 당신 애들 말고 잘 보여야 할 사람들이 어디 있어. 아우 떨려. 그래 우리 공주님 왕자님은 어디 계시나? 점수 많이 따둬야 하는데 나 어때 보여? 너무 뺀질해 보이나? 면접 볼 때 말고는 생전 넥타이를 매봤어야지 원. 이리 와봐요. 다시 매줄게. 매듭이 왜 이렇게 두껍대. 못 살아. 2번이나 돌렸네. 그러니 짧고 뚱뚱하지. 됐어요. 애들 부를게요. 영희야, 철수야, 손님 오셨다. 그렇게 나가보니 저처럼 눈이 축 처지고 서글서글 얼굴이 동그란 아저씨가 볼을 붉히고 양손에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하나씩 들고 서 계셨습니다. 혹시나 싸울까봐 아예 2개를 사오셨다며 마음에 드는 것을 서로 바꿔 먹으라며 우리에게 각각 내미시는데 생전 처음 받아보는 그것에 우리들은 정신줄을 놓았습니다.
양복 폼이 대수입니까? 잘 안 맞으시는지 뒤척이시다 영 불편하다며 결국 상의를 벗으셨지만 저희는 전혀 상관없었고요. 그렇게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우르르 나가서 지나다니며 군침만 흘리던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에 탕수육을 앞에 놓았을 때 우리는 엄마와 이 아저씨를 못 엮어서 안달이었습니다.